지금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한국 교육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뉴욕 할렘가의 한 공립학교가 한국식 교육을 도입한 후 기적 같은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학 진학률 100%, 문제아들이 모범생으로 변화하는 교육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학교 변화의 중심에 한백인 할머니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할머니가 평생 한국 교육을 혐오해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손녀를 그 학교에 보내는 것조차 거부했었죠. 왜일까요? 한국 교육을 그토록 싫어하던 사람이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게 됐을까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할렘의 어느 한 교실에서 벌어진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됐습니다. 68세 컬럼비아대 은퇴 교수 마가렛 프레스콧. 그녀는 말합니다. 한국이 내 손녀를 구했습니다. 세계가 왜 한국 교육을 최고라 하는 줄 아십니까? 마가렛 프레스콧 교수. 그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가렛 프레스콧입니다. 68세예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30년간 아시아 정치학을 가르쳤죠.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펜트하우스에서 평생을 살았고 손녀 에바는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은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그런데 에바가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어요. 명문 사립학교 브리어 클리프에서 마약을 했다가 퇴학당한 거예요. 16살 아이가 벌써 세 번째 학교였습니다. 첫 번째는 폭력 사건, 두 번째는 절도, 그리고 이번엔 마약이었어요. 복지사 미셸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죠. 프레스콧 교수님, 솔직히 말하면 이제 공립학교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할렘에 있는 데모크라시 프랩이라는 학교인데요. 할렘이라니, 제가 평생 발도 들이지 않았던 그곳에 제 손녀를 보내라고요? 뉴욕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 중 하나잖아요. 마약상들과 갱단들이 활개치는 곳 말이에요. 하지만 미셸이 다음에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학교는 조금 특별해요. 한국어가 필수 과목이고 한국식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으시니까 어떨지 싶어서요. 그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불쾌했거든요. 1980년대 말 IMF 사태 직전 제가 한국에 파견됐을 때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어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 갇혀있는 아이들, 경쟁에만 내몰린 채 매 맞으며 공부하는 모습, 창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 그때 저는 확신했었어요. 한국 교육은 아이들을 기계로 만드는 시스템이라고요. 미셸, 정말 다른 선택지는 없나요? 한국식 교육이라니. 그건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시스템이에요. 창의성도 개성도 모두 짓밟아버리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 한국에서 본 그 아이들의 무표정한 얼굴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미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교수님, 에바에게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이 학교 아니면 소년원으로 가야 해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손녀를 제가 그토록 혐오하는 교육 시스템에 맡겨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에바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에바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에바야, 새 학교에 가게 됐어. 할렘에 있는 공립학교야. 에바는 시리얼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무표정하게 대답했죠. 할머니, 상관없어요. 어차피 또 쫓겨날 거예요. 저는 어디 가도 문제만 일으키는 아이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16살 아이가 이미 세상을 포기한 표정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에바에게 정말 필요한 건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요. 설령 그것이 제가 혐오하는 한국식 교육일지라도 말이에요. 등교 첫날, 저는 에바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할렘이라는 동네에 대한 선입견도 있었고 한국식 교육이라는 것도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택시에서 내려 학교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어요. 낙서투성이 건물들, 거리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술 냄새를 풍기며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 그런데 학교 문 앞에서 본 광경이 충격적이었어요. 선생님들이 교문에 일렬로 서서 학생들의 복장을 하나하나 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셔츠가 바지 안으로 제대로 들어갔는지, 신발끈은 제대로 묶었는지, 심지어 머리카락이 깔끔한지까지 확인했습니다. 이게 정말 자유로운 미국의 공립학교인가 싶었죠.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흑인 아이들이 한국어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발음도 제법 정확했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거든요. 이게 정말 할렘의 공립학교인가 싶었죠. 그때 한 남자 선생님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우입니다. 에바의 담임이자 한국어 전담 교사예요. 이민우 선생님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정갈하게 다린 정장에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들에게 한국식 권위주의를 강요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이 복장 검사는 너무 과하지 않나요? 여긴 미국이에요.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에게도 자유가 있어야 하는 거죠. 제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30년 전 한국에서 본 획일화된 교육의 기억 때문이었죠. 이민우 선생님은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자유는 책임이 따를 때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먼저 올바른 방향이 필요합니다. 자유롭게 방황할 권리보다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하죠. 방향이요? 그게 한국식 통제 교육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결국 아이들을 틀에 가두는 거 아닌가요? 한번 지켜보세요. 판단은 그 후에 하셔도 늦지 않을 거예요. 교육은 결과로 말하는 법이니까요. 에바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새 학교에서도 할머니가 선생님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복도를 걸으며 교실로 향하는데 벽마다 한글로 쓰인 격언들이 깔끔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된다.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자. 꿈을 포기하지 말자 같은 문구들이요. 영어 번역도 함께 적혀 있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저 예쁜 글자들이 뭐예요? 에바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글이야. 한국 문자지. 에바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왜 한국 글자가 여기 있어요? 여긴 미국인데. 그 질문에 저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렘의 공립학교에 한국 문화가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불안했거든요. 과연 이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억압이 될까요? 수업 참관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어 시간이었는데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는 게 마치 합창 같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 표정에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민우 선생님이 칠판에 안녕하세요라고 큰 글씨로 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안녕은 평안하다는 뜻이고 하세요는 존댓말이죠. 즉, 상대방의 평안과 안녕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인사예요. 그냥 헬로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한 흑인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하이나 헐로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확해요, 제임스. 하이는 그냥 관심을 끄는 소리일 뿐이지만 안녕하세요는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존중이 담긴 인사예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존경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반드시 존댓말을 써야 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더니 한 명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존중하기 위해서요? 정답이에요, 마리아. 존중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쓰는 말에 자연스럽게 담기는 거죠. 존댓말을 쓴다는 건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수업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성과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 일종의 세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한국식 권위주의를 아이들에게 은밀하게 주입하는 것은 아닐까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바로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교장 존슨은 50대 흑인 여성으로 20년간 이 지역에서 교육에 몸담아온 베테랑이었어요. 교장 선생님, 아까 수업을 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언어 교육이 아니라 세뇌 같은데요. 한국식 권위주의와 복종 문화를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 교육의 핵심은 비판적 사고와 개성 존중인데 존슨 교장은 제 말을 끝까지 차분히 들은 후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프레스콧 교수님,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 뭘 가져본 적이 있는지 아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존중받아 본 적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해 본 적도 없어요. 부모님들조차 이 아이들을 포기한 상태예요. 마약과 폭력만이 이들이 아는 전부죠. 교장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존경이라는 감정 자체가 완전히 낯선 개념이에요. 어른을 믿어본 적이 없고 자기 자신을 믿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희망이에요. 그리고 그 희망을 뒷받침하는 확고한 믿음이죠. 자신도 소중한 존재라는 믿음, 노력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 말이에요. 한국 교육에서 바로 그 믿음의 힘을 배웠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절실한 철학이 있었던 거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교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자유가 아니라 방향과 믿음일까요?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에바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면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혼나지 않았어요. 에바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뛰어 들어왔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손녀의 진짜 웃는 얼굴을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에바의 표정은 늘 굳어 있었거나 반항적이었거든요. 에바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기뻐해? 할머니,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방과 후에 K-팝 댄스 수업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절대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계속 같이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거든요. 에바는 신이 나서 계속 말했어요. 그동안 학교에서 단 한 명의 친구도 사귀지 못했던 아이가 말이에요. 그런데 춤을 추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한다고 칭찬해줬어요. 할머니, 저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에바가 이렇게 순수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지가 언제였던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민우 선생님이 제게 한국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승은이래요. 이기는 승자의 은혜의 은이에요. 승은이라고. 네.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과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래요. 할머니, 제 이름이 이렇게 예쁜 뜻이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에바가 자신의 이름을, 그것도 새로 받은 한국 이름을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동안 에바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왔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이민우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어색했지만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에바가, 아니 승은이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에 너무 적대적이었죠. 죄송해요. 이민우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승은이는 원래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다만 그동안 올바른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방법이요? 어떻게 사랑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지금 조금씩 그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시작일 뿐이지만요. 선생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교육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정말 궁금해요. 이민우 선생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좋은 습관들이 모여서 좋은 사람을 만들어갈 뿐이죠. 한국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에바를 하루아침에 바꾸려고만 했지 차근차근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에바를 봤어요.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정성스럽게 한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평화로워 보였어요. 승은아,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네, 할머니. 내일 한국어 시간에 제 꿈에 대해서 한국어로 발표해야 해요. 떨리지만 정말 하고 싶어요. 꿈이 뭔데? 에바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민우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꿈도 희망도 없다며 체념하던 아이가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학교에서 분기별 성취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에바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과연 현실일까 싶을 정도였거든요. 수학 A, 영어 A-, 사회 B, 과학 A-, 한국어는 당연히 A, 전체 평균이 A-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반에서 상위 10% 안에 들었다는 거였어요. 그 문제아였던 에바가 말이에요. 선생님, 이게 정말 우리 에바 성적이 맞나요? 뭔가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민우 선생님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승은이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매일 방과 후에 2시간씩 남아서 공부했고, 모르는 게 있으면 끝까지 물어봤거든요. 그 끈기가 이런 결과를 만든 거죠.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숙제하라고 해도 안 하던 아이가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2시간씩 더 공부했다니요. 선생님, 혹시 이 학교 대학 진학률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00%예요. 네, 100%라고요? 정말이에요? 네, 맞아요. 지난 5년간 졸업생 전원이 대학에 진학했어요. 85%가 4년제 대학이고 나머지도 전문대학에서 실용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졸업 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비율도 95% 이상이에요.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렘의 공립학교에서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니요. 맨해튼의 명문 사립학교들도 이런 성과를 내기 어려울 텐데 말이에요. 그날 오후 이민우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씩 들고 조용한 교실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선생님, 솔직히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한 거죠? 이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이민우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고백했어요. 교수님, 사실 저도 할렘 출신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20년 전 저도 바로 이 동네에서 자랐어요. 마약, 폭력, 절망. 이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걸 다 겪어봤죠. 14살 때 아버지가 감옥에 가셨고 어머니는 마약 중독으로 집을 나가셨어요. 제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 몰랐거든요. 그런 제가 기적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한국에 유학을 가게 됐어요. 거기서 처음 배운 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믿더라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반드시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도 그 믿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군요. 맞아요. 이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진심으로 믿어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포기하는 법만 배웠지 희망을 품는 법은 배우지 못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 교육에 대해 가진 편견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잘못된 것이었는지를요. 진정한 한국 교육의 힘은 통제나 억압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불굴의 믿음과 희망이었던 거예요. 2개월 후 학교에서 대규모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저녁 7시에 시작하는 행사였는데 할렘 거리를 혼자 걸어야 한다는 생각에 솔직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에바가 그렇게 기다리는 행사를 놓칠 수는 없었죠. 택시에서 내려 학교까지 몇 블록을 걸으면서 여전히 불안했어요. 어둠이 깔린 골목에서 수상한 냄새가 났고 몇몇 사람들이 건물 모서리에서 뭔가를 주고받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런데 축제 현장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할렘 주민들이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축제를 즐기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부모님들,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모두 모여서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동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무대에서는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국 전통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아이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 곱고 우아한 부채춤, 신나는 사물놀이 소리까지 정말 서울의 문화축제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때 에바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분홍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색색의 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몇 달 전에 반항적이고 거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승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성껏 준비한 부채춤을 선보이겠습니다. 에바의 한국어가 정말 유창했어요. 발음도 정확하고 억양도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자 에바는 마치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듯 우아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볼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춤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에바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여러분, 잠시만 들어주세요. 저는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문제아였어요. 3번이나 퇴학당했고 할머니조차 저를 포기할 뻔했죠. 관중들이 조용해지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존댓말을 배우면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법을 알게 됐고 한글을 배우면서 제 안에 숨어있던 꿈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에바가 미리 준비한 손팻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이 나를 구했습니다라고 한글과 영어로 예쁘게 쓰여 있었어요. 그 순간 관중석 전체에서 감동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손녀가 이렇게 당당하고 아름다운 아이였다니.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그토록 혐오했던 한국 교육이 있었다니요. 공연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에바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이 동네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무슨 소리야? 아직도 위험하잖아. 이민우 선생님이 늘 말씀하세요. 문화가 바뀌면 사람의 마음도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동네 전체가 바뀐다고요.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이 동네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대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몇 달 전에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롭고 아름다운 축제가 바로 이 할렘에서 열렸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한국 국기를 찾아봤습니다. 태극기를 보며 마음속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드디어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에바는 전교생 투표로 선정된 졸업생 대표로서 답사를 하게 되었어요. 강당에는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이 가득 모여 있었는데 모두들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지역 주민 여러분. 에바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저는 이 학교에 오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믿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도 믿지 않았고 어른들도 믿지 않았어요. 특히 저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댓말을 통해서 진정한 예의와 배려가 무엇인지 배웠고, 정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통해서 진심 어린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저는 객석에서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손녀가 이렇게 훌륭한 연설을 할 수 있는 아이였다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컬럼비아 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 교육과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강당이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한국어 교사가 되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전해주고 싶어요. 저처럼 자신을 포기했던 아이들에게 너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강당 밖으로 급히 나가서 복도에서 흐느꼈습니다. 기쁨과 감동, 그리고 지난날에 대한 깊은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제 손녀가 이런 훌륭한 아이였는데 그동안 저는 무엇을 했던 걸까요? 이민우 선생님이 조용히 따라 나와서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선생님, 저는 정말 한국을 너무 심하게 오해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1980년대에 한국에서 본 건 정말 극히 일부분이었어요. 그 시대의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만 보고 한국 교육 전체를 성급하게 판단해버렸죠. 얼마나 편협했던지. 이민우 선생님이 따뜻하게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교수님, 당신의 소중한 손녀가 당신의 마음까지 함께 바꿔놓았어요. 이제 진정한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함께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요. 그리고 처음에 선생님을 의심하고 적대시했던 것 정말 죄송해요. 교수님,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예요. 손녀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깊은 사랑이었으니까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승은이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날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깊고 감동적인 날이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깊이 깨달았거든요. 졸업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직 교수로서의 모든 영향력을 동원해서 뉴욕 교육청에 공식 편지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한국식 교육 프로그램의 전면적 확대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변했는지 새삼 실감했어요. 뉴욕 교육청 담당자님께 저는 68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국과 한국 교육에 대해 깊은 오해와 편견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제 손녀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한국 교육의 핵심은 억압적 통제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믿음이었습니다. 할렘의 데모크라시 프랩스쿨에서 일어난 교육의 기적을 더 많은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분별한 자유보다 먼저 올바른 방향이 필요하고 그 방향보다도 먼저 너는 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에바에게도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대학 입학 전까지 약 6개월 동안 이민우 선생님의 한국어 교육 보조교사로 일하게 된 거였어요. 급여까지 받는 정식 인턴십이었죠. 할머니, 이제 저도 선생님이 되는 첫걸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처럼 방황하고 길을 잃었던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에바가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써서 저에게 주었어요. 사랑하는 할머니께
저는 승은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받은 그날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진정한 존중과 배려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꿈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는 정말 교육의 힘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났어요. 사랑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또 한 번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순수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민우 선생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제가 그렇게 혐오하고 거부했던 바로 그 한국 교육이 지금 할렘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맞아요, 교수님. 이제 이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브롱크스와 퀸즈의 다른 학교들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교수님의 적극적인 추천과 지지 덕분이죠. 저는 뿌듯하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교육이 가진 진정한 힘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어요. 그건 바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주는 힘이었어요. 지금 저는 68세입니다. 평생 가져온 편견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걸 몸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 소중한 손녀 승은이는 한국어 교사라는 아름다운 꿈을 향해 당당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저희 가족을 구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견 없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워간다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